자, 2026학년도 대입.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걸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딱 하나의 변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입시 전문가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올해 정시 이변이 정말 많을 거다.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예측이 쏟아져 나오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이변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썼던 전략, 작년 배치표, 이런 거 올해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불안감 다들 느끼고 계시죠? 자, 이 혼돈의 근원이 대체 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변수 하나가 이 정도로 강력해서 올해 입시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바로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바로 사탐론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사탐론. 이 단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전략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거든요. 그럼 사탐론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수학은 어려운 거,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요. 그런데 탐구 과목은 과학 탐구 대신에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좀 편하다고 알려진 사회 탐구를 고르는 거죠. 이름 그대로 과탐에서 사탐으로 런 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2년 전 2024학년도에는요. 미적분 기하 선택자 중에 사탐런을 한 학생이 12%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30%로 뛰더니 올해는 무려 53%입니다. 절반이 넘는 거죠. 이걸 비율이 아니라 실제 인원수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2026학년도 수능에서 미적 기하를 본 학생이 한 20만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자그마치 10만 7천 명이 사탐을 봤다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사탐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탐 상위권, 그러니까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작년보다 30%나 늘어난 거예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 거죠. 그럼 반대로 과탐은요. 상위권 학생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1, 2등급 비율이 25%나 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학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 사탐런 대탈출을 막기 위해서 대학들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산점이라는 무기예요. 이 가산점 때문에 이제 입시판이 또 한번 뒤집힙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가산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여러분의 점수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게 또 대학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과탐의 3%, 비교적 좀 얌전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부경대는 수학의 10%, 과탐의 3에서 5%를 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해양대는 이거 정말 상상 초월인데 수학의 20%, 과탐의 10%를 줍니다. 엄청나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플러스 3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해양대를 지원할 때 미적분이랑 과탐을 본 학생은 사탐을 본 학생보다 그냥 시작부터 33점을 공짜로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33m 앞에서 출발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점수 차이가 실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올해 입시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입시 전문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고려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물리학과에 가고 싶으세요? 이게 그냥 문과가 좋아, 이과가 좋아 이런 단순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런 딜레마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고려대를 볼게요. 가산점이 1%죠. 내 점수가 인문계열 최고학과인 경영학과에 딱 합격할 점수라고 쳐요. 그런데 이 점수를 가지고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점을 못 받으니까 공대 중에서도 좀 합격선이 낮은 학과에만 겨우 지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인기 문과학과냐 아니면 조금 낮은 이과학과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완전히 새로 그려진 입시 지도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가장 똑똑한 지원 전략을 짜는 거죠. 이 혼돈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는 법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실전 전략입니다.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만약 여러분이 미적 기하랑 과탐을 본 순수 이과생이다? 그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연계열 지원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가산점이라는 엄청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탐론을 했다면요. 인문계열에서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학 실력자들이 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의 자연계열은 그냥 솔직히 넘기 힘든 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어떤 학과들은 수도권이랑 지방대학 합격선 차이가 30점 넘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해 입시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요, 단순히 눈앞의 숫자만 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흐름, 그러니까 사회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읽고 점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게 그냥 기관 하나 옮겼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흐름을 읽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국해양대나 부경대처럼 부산에 있는 해양 관련 학과들 인기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실제로 이번 수시 결과 보니까 벌써 합격선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걸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배치표에 나온 숫자만 멍하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변이 속출하는 한 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어쩌면 그건 바로 작년의 규칙, 작년의 데이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는 새로운 판을 읽고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